이봐, 형제여. 내가 지금부터 자네에게 꽤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해. 하지만 자네는 반드시 이걸 들어야만 해. 그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어. 한두 명이 아니야. 수많은 남자들이지. 술집에서 만난 남자,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자, 파티에서 친구를 통해서 만난 남자, 심지어 성도 모르는 남자들과 말이야. 그녀는 자신의 몸을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치 오락거리처럼 다뤘어. 섹스는 가볍고 거래적이며 의미 없는 행동이 되었지. 그저 저녁 식사와 귀가 사이에 낀 금요일 밤의 할 일 중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그녀는 관계를 쌓은 게 아니라 경험을 수집하고 있었어. 모든 만남은 새로움, 인정 욕구, 흥분을 위한 것이었지. 사랑이나 파트너십을 찾은 게 아니야. 남자의 관심이 제공하는 일시적인 쾌락을 쫓았던 거야. 그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설계된 환경에서 움직였어. 클럽, 술집, 뮤직 페스티벌, 휴양지의 파티 문화 같은 곳들 말이야. 그런 곳에서 원나잇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곳에 가는 목적 그 자체지. 그리고 형제여, 여기 그녀가 절대 말해주지 않을 부분이 있어. 그녀는 그걸 사랑했어. 섹스 자체라기보다는 그 권력, 그 인정받는 느낌, 여러 남자에게 원해진다는 그 느낌을 사랑했던 거야. 관심, 자신이 욕망의 대상이고 가치 있고 수요가 있다는 그 느낌 말이지. 그 느낌은 중독이 되었어. 그리고 모든 중독이 그렇듯 똑같은 쾌락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했지. 그래서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 더 많은 남자, 더 위험한 상황, 허물어진 경계선, 사라진 자존심, 그리고 그 과정 어딘가에서 보통 이런 생활을 한 지 3년이나 4년쯤 되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어. 극적으로 한 번에 부서진 게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말이야. 첫 번째로 죽는 건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이야. 형제여,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결속 호르몬이 분비돼. 이 화학 물질은 정서적 애착을 만들어내지. 이건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양육을 위해 파트너를 묶어두려는 자연의 섭리야. 하지만 그 결속이 형성되었다가 끊어지기를 반복하면, 즉 그녀가 남자와 자고 나서 다시는 그를 보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다음 남자와 결속을 형성하는 뇌 능력이 손상돼. 이건 의견이 아니야. 뇌과학이지. 그녀가 처음 잔 남자와는 온전한 결속력을 가려 모든 걸 강렬하게 느끼고 그 연결은 깊고 진짜처럼 느껴지지. 5번째 남자쯤 되면 결속력은 약해져.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순 있지만 그리 강하지 않아. 여자가 자기는 20대 때 그저 인생을 즐겼다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건전한 취미 생활을 했다는 뜻이 아니야. 그녀는 자기 영혼의 조각들을 일시적인 인정 욕구와 맞바꿨던 그 시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한번 떨어져 나간 그 조각들은 다시 자라나지 않아. 15번째 남자가 되면 결속 반응은 너무나 손상되어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더라도 처음 몇 명에게 느꼈던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돼. 자네가 35살이 된 그녀를 만났을 때 이미 20명, 30명, 40명의 파트너를 거친 후라면 자네와 정서적으로 유대하는 그녀의 능력은 사실상 파괴된 상태야. 그리고 형제여, 이것이 40대 후반이나 50대의 수많은 남자가 똑같은 경험을 토로하는 이유야. 그녀가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져요. 나만 관계에 몰두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나와 함께 있지만 마음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자네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파트너 수가 적은 여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신경학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야. 배선이 타버렸고 그건 스스로 복구되지 않아. 2번째로 죽는 건 그녀의 자존감이야. 심리학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여자가 자신의 몸을 가볍게 사용할 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성을 내어줄 때 그녀는 하나의 메시지를 내면화하게 돼. 나의 가치는 성적인 것에 불과하고 내 성은 지킬 만큼 가치 있지 않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야. 의식조차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믿음은 정체성 깊숙이 파고들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형성해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된 구애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를 멈춰 남자가 자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버려 자신을 누군가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지. 형제여, 자네는 그녀의 행동에서 이걸 볼 수 있어. 그녀는 새로운 관계에서 진도를 아주 빨리 빼 첫 몇 번의 데이트 안에 잠자리를 갖지. 자네에게 진심으로 끌려서가 아니라 그게 그녀가 아는 유일한 관계 맺는 방식이기 때문이야. 그녀는 구애를 요구하지 않아. 남자가 자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지 않아. 그녀는 즉시 허락해. 왜냐하면 자신은 그 정도 가치밖에 없다고 훈련되었으니까. 그녀는 진정한 존중을 불편해해. 자네가 그녀를 잘 대해주고 인내심을 갖고 존중하며 섹스 이외의 것에 관심을 보이면 그녀는 의심하거나 불편해하지. 왜냐하면 그 존중은 그녀가 자기 가치에 대해 가진 내부 믿음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비극적인 부분은 형제여, 그녀가 다시 자존감을 갖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존감은 스위치가 아니야. 오랜 시간 일관된 선택을 통해 쌓이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수년간 그것을 파괴하는 선택을 해왔어. 자네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에게서든 혹은 전 부인의 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들었을 수도 있지. 그저 인생을 살았던 것뿐이야. 자아를 찾고 있었어. 남들도 다 그랬어. 세 번째로 죽는 건 만족하는 능력이야. 나중에 관계를 망가뜨리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거야. 그녀가 즐기던 시절 그녀의 뇌는 새로움에 중독되었어. 새로운 남자,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인정, 새로운 관심. 그 새로움은 도파민을 치솟게 했고 살아있다는 느낌과 흥분, 욕망의 대상이 된 기분을 줬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뇌는 그 새로움이 주는 도파민을 갈망하도록 학습되었어. 그래서 그녀가 마침내 자네 같은 좋은 남자, 안정적인 남자, 자신을 잘 대해주는 남자와 정착했을 때 새로움이 사라진 일처일부재의 관계에 놓이게 돼. 자네는 매일 똑같은 남자야. 섹스는 익숙해지고 관계는 예측 가능해지지. 그러면 수년간 새로움에 길든 그녀의 뇌는 다시 그 도파민을 갈망하기 시작해. 그녀가 의식적으로 바람피우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저 안절부절 못하고 지루하고 불만족스럽게 느끼는데 그 이유를 모를 뿐이지. 논리적으로는 모든 게 좋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녀의 뇌는 즐기던 시절에 훈련된 그 다양성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야. 형제여, 이것이 바로 과거 파트너 숫자가 많은 여자들이 외도와 이혼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야. 그녀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안정이 아닌 혼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자네는 그녀가 자네를 만나기도 전에 내린 선택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건 표면적인 피해일 뿐이야.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 죽어버리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거든. 영적인 무언가.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예전과 같은 여자가 될 수 없는 그것. 내가 다음에 보여줄 것이 바로 그거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지. 만약 자네가 45살이 넘었고 과거에 즐기는 시절을 보낸 여자와 데이트하거나 결혼을 고려 중이라면 그녀가 말하는 대가가 아니라 실제 그녀가 치른 대가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해. 나는 자네 같은 위치에 있는 남자들을 위한 완벽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도 과거의 붉은 깃발을 가려내는 법, 어떤 행동이 손상된 유대 능력을 드러내는지, 장기적인 헌신을 지속할 수 없는 여자를 식별하고 자네가 파괴되기 전에 언제 떠나야 하는지 아는 법 말이야. 설명란에 넣어두었어. 이미 과거 때문에 충실함을 지킬 능력이 없는 누군가에게 헌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봐. 정착할 준비가 안 됐었어. 그냥 즐거웠을 뿐이야. 그리고 만약 자네가 45살 이상이라면 아마 그 변명을 받아들였을 거야. 꽤 그럴싸하게 들리니까. 자, 이제 그 단계에서 진짜로 죽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지.
순수함의 죽음. 문란하지 않았던 여자들에게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어. 순수함이라고 부르든 깨끗함이라고 부르든 온전함이라고 부르든 좋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곁에 있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질이지. 그건 관계를 희망과 진심으로, 사랑이 실제하고 영원할 거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태도야. 벽을 세우지 않고 냉소적이지 않으며 자신을 온전히 주는 방식이지. 순진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가정하에 신뢰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형제여, 그 자질은 즐기는 단계 동안 죽어버려. 한 번에 다 죽는 게 아니라 한 번의 만남마다 조금씩 죽어가. 그녀의 몸을 이용하고 사라진 모든 남자가 그녀에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걸 가르쳤어. 그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준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신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가르쳤어.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남자와 맞이한 모든 아침이 그녀에게 친밀함은 의미 없다고 가르쳤어. 그런 교육을 3년, 4년, 5년 동안 받고 나면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 냉소적이고 방어적이며 딱딱해져 있지. 그녀는 로맨스를 믿지 않아. 그게 조작의 도구로 쓰이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녀는 헌신을 믿지 않아. 약속했던 모든 남자가 그 약속을 깼으니까. 그녀는 사랑이 특별하다고 믿지 않아. 아무 의미 없는 수십 명의 남자와 사랑의 신체적 행위를 연기해봤으니까. 형제여, 자네가 35살에 그녀를 만나 진짜 백이 무언가를 쌓아 올리려 할 때 자네는 자네가 만들려는 것을 믿지 않는 여자를 상대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신예분 할 거야. 맞는 말을 할 거고 관계에 참여도 하겠지. 하지만 그 불꽃, 이것이 아름다운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진정한 믿음은 사라졌어. 자네도 느낄 거야. 그녀의 정서적 거리감을, 자네 혼자만 애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그리고 그건 사실이야. 그녀는 몇 년 전에 믿기를 멈췄으니까. 여성성의 죽음. 자네도 아마 눈치챘지만 딱 꼬집어 말하지 못한 게 있을 거야. 파트너가 많았던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과 세상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 그들의 에너지에는 남성적인 무언가가 있어. 뭔가 딱딱하고 방어적이지. 부드럽지 않고 보듬어주지 않고 수용적이지 않아. 경계하고 경쟁적이고 공격적이야. 형제여,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진정한 여성성은 취약함을 필요로 해. 항복할 수 있는 능력,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그리고 사람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고 싶었을 테니까. 요즘 세상은 여자의 성적인 과거를 따지는 남자를 두고 자신감 없고 통제광인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니 말이야.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용당한 여자들은 취약해질 수 없어. 자신을 물건으로 보는 남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던 여자들은 항복할 수 없어. 받는다는 게 상처받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배운 여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보호수단으로 남성적인 특성을 발달시켜 신뢰하는 대신 통제하려 들고, 협력하는 대신 싸우려 들고, 열려있는 대신 닫아버리지. 자네가 리드하려고 할 때, 관계에서 남성적인 역할을 하려 할 때 그녀는 저항해. 도전하고 경쟁하지. 남성적인 남자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에 반응할 여성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 부부는 즐기던 시절에 죽었어. 만약 자네가 50세이고 문란한 과거가 있는 여자와 함께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거야. 자네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사사건건 싸움을 걸어왔을 거야. 자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남성의 리더십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 능력은 수년 전에 파괴되었어. 수치심의 죽음. 형제여, 이건 영적인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진짜 어두워져. 수치심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 그건 자네가 자신의 가치관을 위반했을 때 알려주는 내부 메커니즘이야. 자네가 스스로를 비하했을 때, 영혼을 손상하는 짓을 했을 때 말이지. 건강한 수치심은 자네가 파멸하지 않도록 보호해줘. 하지만 수치심은 불편해.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 가치관에 맞게 행동을 바꾸거나 행동을 계속하기 위해 수치심을 죽여버리거나. 즐기는 단계 동안 여자들은 수치심을 죽여 그래야만 하니까. 만약 그녀들이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쓰고 가치도 없는 남자들에게 자신을 주고 스스로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의 무게를 온전히 느낀다면 그 수치심은 견딜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녀들은 수치심을 무력화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 내 몸은 내 선택이야. 섹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는 당당해. 남자들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난 아무한테도 피해주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수년간 반복하면 수치심은 죽어. 그리고 수치심이 죽으면 양심도 함께 죽어.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라면 경악했을 일들을 할 수 있게 돼. 죄책감 없이 거짓말하고 가책 없이 배신하고 공감 없이 사람을 이용하지. 그녀가 악마라서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멈추게 할 내부 장치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야. 형제여, 이것이 바로 파트너 수가 많은 여자가 통계적으로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배신할 확률이 높은 이유야.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나쁘게 느낄 자신의 일부분을 죽여버렸기 때문이야. 하지만 형제여,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어. 그저 즐기는 단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 그건 영구적으로 그녀라는 사람 자체가 되어버려. 영구적인 낙인. 자네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 즐기는 단계는 지나가는 단계가 아니야. 그건 변태 과정이야. 그녀가 정착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네를 만난다고 해서 되돌려지는 게 아니야. 그녀가 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피해는 영구적이야. 그녀의 유대 능력은 손상됐고, 자존감은 파괴됐고, 만족의 기준점은 고장났고, 순수함은 사라졌고, 여성성은 딱딱해졌고, 수치심은 죽었어. 그리고 이제 자네는 자네가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될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과 인생을 쌓아 올리려 하고 있어. 그녀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 즐기던 시절이 그녀를 죽였어. 자네가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건 그 자네일 뿐이야. 형제여, 여기 자네가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어. 그 남은 자네가 자네의 미래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다음에 보여줄 건 그 결정을 내리는 방법과 대답이 아니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니까. 자네가 마침내 명확하게 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지. 지금 함께 있는 여자 혹은 고려 중인 여자가 그저 과거가 있는 여자가 아니라 과거 때문에 자네가 장기적인 파트너에게서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자질들이 파괴된 여자라는 걸 이해했을 때 말이야. 자네가 느끼는 거리감이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감정적인 벽이 자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게 자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건 그녀가 온전하지 못하고 다시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자네가 내려야 할 결정. 형제여, 자네 앞에는 선택지가 있어. 선택 1번,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네는 그녀가 파트너 수가 적은 여자처럼 자네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녀가 정서적으로 먼 것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깊은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걸 받아들여. 그녀가 항상 안절부절 못하고 인정 욕구를 갈구하고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걸 받아들여. 그녀가 안전한 파트너가 되게 해줄 여성성, 순수함, 수치심을 잃어버렸다는 걸 인정하고 그녀가 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거야. 아마 자네가 55살이고 더 이상 깊은 연결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저 말동무나 원할 수도 있지. 혼자가 아니기만 하다면 얕은 관계도 괜찮을 수 있어. 형제여, 나는 그 선택을 비난하지 않아. 어떤 남자들은 의식적으로 그 선택을 하고 괜찮게 살아. 그리고 자네가 그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자네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그 시절이 없었다면 되었을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자네는 이미 너무 많은 투자를 했거나 결혼했거나 재정적으로 얽혀있거나 감정적으로 파괴된 후일 거야. 하지만 대부분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선택을 하고는 겉보기엔 멀쩡한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공허한지 궁금해하며 수년을 고통받지. 그러니 그 선택을 하려거든 눈을 똑바로 뜨고 해. 선택 2번.
떠나서 자네가 진짜 필요한 것을 찾는다. 자네는 이 여자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상냥하고 자네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든 간에 자네가 찾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걸 인식하는 거야. 그녀는 진정한 정서적 친밀감을 줄 수 없어. 여성적인 헌신을 줄 수 없어.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나오는 충성심을 줄 수 없어. 그래서 자네는 떠나는 거야. 분노도 없이, 비난도 없이, 그저 명확함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한 명의 좋은 남자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과거에 의해 증명된 여자만 고려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야. 형제여, 만약 자네가 45이나 50이 넘어서 그런 여자가 존재하기나 하냐고 묻는다면 존재해. 드물고 대부분 남자가 찾는 곳에는 없겠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기다릴 가치가 있어. 손상을 조기에 식별하는 법. 형제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이래. 초반에 걸러내야 해. 처음 몇 번의 대화에서 말이야. 직접적으로 과거 파트너 수를 묻지 마. 그 질문은 여자가 거짓말하게 만드니까 대신 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질문을 해. 20대는 어땠어? 만약 그녀가 파티 문화, 클럽 생활, 파티 여행지를 계속 다녔고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묘사한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 가장 오래 한 연애는, 만약 그녀가 35인데 가장 긴 연애가 1년 6개월이라면 그녀의 유대 능력은 손상된 거야. 장기적인 헌신을 유지할 수 없어. 가벼운 잠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만약 그녀가 옹호하거나 일반화하거나 별거 아니라는 듯 행동한다면 그녀는 거기에 깊게 참여했던 거야. 과거에 대해 후회. 만약 후회가 없다면 양심이 죽은 거야. 후회는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야. 그리고 형제여, 말보다 행동을 봐. 육체적인 진도를 빨리 빼는가? 그건 가벼운 성문화에서 훈련된 행동이야. 소셜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는가? 그건 즐기던 시절에 남자의 관심에 중독된 증거야. 남자와 관계에 대해 냉소적인가? 반복적으로 이용당하며 학습된 불신이야. 감정적으로 방어적인가? 그건 맺어지고 끊어지기를 반복하며 생긴 흉터 조직이야. 이런 행동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아. 그녀가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 진실은 이래, 형제여. 그녀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도 자기가 망가졌다는 걸 알아.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그 단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그녀의 내면에서 무엇을 대가로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왜 자네가 35살에 만난 그 여자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25세에 되었을 그 여자와 결코 같을 수 없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어.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고 완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무능력을 느껴. 모든 게 좋은 상황에서도 안절부절 못하고 불만족스러움을 느껴. 하지만 그걸 인정한다는 건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건 너무 고통스럽지. 그래서 대신 그녀는 파트너를 탓해. 타이밍을 탓하고 상황을 탓해. 하지만 진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 그 즐기던 시절이 좋은 아내가 될 능력을 앗아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에게 헌신하는 모든 남자가 그를 만나기도 전에 그녀가 내린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자네가 해야 할 일. 만약 자네가 지금 즐기던 시절을 보낸 여자와 함께 있고 이 손상을 인지했다면 형제여,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거야. 만약 싱글이고 여자를 찾고 있다면 이제 어떤 질문을 해야 하고 어떤 대답이 그녀를 영구적으로 탈락시키는지 알게 됐어. 그리고 만약 사랑이 이런 손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여전히 희망한다면 불가능해. 어떤 손상은 영구적이야. 그리고 이것이 그중 하나지. 자네의 미래를 보호할 프레임워크. 내가 보여준 모든 내용은 전체 가이드에 들어있어.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문란한 과거를 걸러내는 법, 어떤 행동이 손상된 유대 능력을 드러내는지, 그녀의 과거를 검증하는 법, 그리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 설명란에 링크가 있어. 그걸 구해서 공부하고 무자비하게 적용해. 형제여, 수년 전 일시적인 인정 욕구와 영혼을 맞바꾼 여자들에게
낭비할 시간은 없으니까. 만약 자네가 데이트했던 여자에게서 이런 손상을 목격했고 다시는 무시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면 영혼이라고 생각하며 다짐해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자들이 그 즐기던 시절에 대해 말하는 7가지 거짓말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실을 확인하는 법을 분석할 테니 계속 지켜보도록 해. 그저 즐기던 단계는 여자의 영혼을 대가로 치르게 했고 남은 것은 자네의 미래를 걸 가치가 없어.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야. 모호한 개념은 자네를 지켜주지 못해. 구체적인 디테일만이 자네를 보호할 수 있지. 그녀가 그냥 즐겼다 라고 말할 때 그 단계는 실제로 이런 모습이었어.